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좀 그런 재미를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라이씨 왔어? 네, 대표님 뭐 하세요? 방송 준비하고 있지 뭐해. 알면서 왜 물어봐.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 대표님 뭐 하세요 하기 전에 왜 뛰어와서 하는 거야? 그냥 실감나게. 아 진짜 실감나게? 역시 연기파 배우답군. 역시 억지 웃음 질 때 어떻게 하라 그랬지? 왜 안 웃겨? 웃겨요. 연기가 많이 늘었군. 내가 평가할 연기 수준이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이렇게 즐겁게 오프닝을 시작한 이유는 장이 좋아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바이오 리듬도 장과 사실 깊은 연관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찌 보면 저도 약간의 연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장이 안 좋을 땐, 오늘 장 안 좋았어요. 라는 말투로. 또는 장이 좋을 땐, 오늘 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휴가 지난 첫날, 그리고 또 거래 일수로죠. 10월 1일은 지난주 토요일이긴 했지만, 오늘은 4일이지만, 거래 일수로는 10월이 첫날, 여러분들 계좌가 평균적으로 한 3% 정도 오른 날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날이죠. 일단은 그렇게 오른 이유는 미증시를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 증시 보면은, 일단 어제 다우지수로 볼까요? 나스닥으로 봐도 되고, 사실 금요일날 우리가 이제 원래는 금요일의 미국 증시가 딱 우리 월요일날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는 월요일날 장이 안 열렸으니까, 어제 노는 날이라서 안 열렸으니까 이틀의 미국 증시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금요일날 마감하고 어제 월요일 밤 마감하고. 근데 어느 날이 더 중요하냐면 당연히 전날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금요일날은 미국 증시가 빠졌습니다, 사실. 다우 기준으로 1.5%가 빠졌어요. 나스닥이네요, 이거. 나스닥 기준 1.5%가 빠졌는데, 어제는 2.27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올랐으니까, 이렇게 합산을 하면은 한 1%도 안 되게 오른 것 뿐인데, 오늘 우리 거래소는 2.4가 올랐고, 코스닥은 3.5가 올랐거든요. 근데 막상 일본 지수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휴장이 없었단 말이죠. 그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떨어졌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일본 어제 1%가 올랐고요. 오늘도 2.96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장이 열렸다 하더라도 월요일날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빠졌다고 우리나라 월요일장이 어제 만약에 장이 열렸더라도 크게 빠질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왜? 같은 아시아 바로 인접국인 일본도 올랐으니까. 그래서 어제 안 열린 게 꼭 떨어진 하락을 피한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 또 하나는 오늘 일본이 3% 정도 올랐으니까 우리도 그 정도 오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거래소 2.4, 코스닥 3.59는 우리나라 자체의 증시 영향이 아니고 글로벌 평균 정도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연휴나 이런 게 끼어 있을 때 우리나라의 증시 상승 하락의 폭을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우리가 장이 이틀이 안 열리면 미국이 어떻게 올랐었는지,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열렸는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오늘 오르겠다라는 게 장 열리기 전부터 이 판단이었고, 그것도 조금 오르는 게 아니고 많이 오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보다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한 1.5에서 2% 정도 상승을 예상을 했었어요. 장이 열리기 전에는. 근데 거래소는 2.5, 코스닥은 3.5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할 때 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안 좋다는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또 댓글에 이렇게 달릴 거 아니에요. 저 이상무사 또 손해봐갖고 컨디션 안 좋구나 이럴까봐 센 척 하느라고 안 하는데 좀 컨디션이 안 좋네요. 목소리에서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한절기기도 하고, 연휴 때 또 이렇게 노느라고 힘들었나? 연휴 때 노느라고 힘들었나? 그래서 몸이 조금 힘든 상태라서 일단 조금 목 컨디션이나 신체 컨디션은 좋진 않은데 기분 컨디션은 좋죠. 증시도 올랐고 오랜만에 또 주식장 열리고 하니까. 저는 젊었을 때는 정말 장이 안 열릴 때는 재미가 너무 없었어요. 왜냐면 이 주식시장의 이 다이내믹한 움직임이 너무 좋았으니까. 왜냐면 장이 열리면 돈도 벌고, 마치 중딩 고딩들이 막 게임에 푹 빠져서 공부도 안 하잖아요. 재밌으니까. 게임이 재밌으니까 게임에 빠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부모님이 야 이 새끼야 공부 안 하면 큰일 나면 해도 나 게임이 더 재밌어, 나 게임만 할 거야 이러면서 게임만 하잖아요. 그냥 저는 젊었을 때 이 주식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장이 안 열리면은 이거보다 재밌는 건 없으니까
장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근데 사실 요즘은 그렇진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또는 그 당시에는 재미있는 이유 중에 절반은 이 주식시장의 주가 변동의 시스템이 재밌었던 거고 또 절반은 돈을 버니까 재밌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주식시장의 다이내믹한 시스템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 이제 식상하거나 또는 이런 큰 변동들이 싫거나 이런 느낌도 들고 또는 돈을 버는 것도 젊었을 때는 돈이 제로에서 1,000만 원, 1억 버는 것과 지금 그래도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1,000만 원, 1억 버는 거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요즘은 장이 안 열릴 때가 더 좋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또 장이 열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장이 열리고 토, 일, 월 이제 오랜만에 또 연휴 지나고 장이 열리니까 나름대로 또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주식은 좀 재밌어야지 더 잘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시스템 자체를 좀 즐기고 약간 게임에서 퀘스트라 그러죠. 저도 예전에 게임 몇 가지 했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현질까지 하면서 했던 게임은 온라인 피파랑 아이언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모두의 마블 현질 막 100만 원 이상씩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의 공통점이 이제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이유가 뭔가를 막 깨는 거죠. 퀘스트 같은 게 주어지면 깨고 또는 온라인 피파 같은 경우 내 구단을 막 이쁘게 만들고 좋게 만들고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근데 저는 이 주식이 진짜 똑같거든요. 온라인 피파 할 때 온라인 피파가 재밌었던 이유가 주식하고 똑같더라고요. 저희 팀에 어떤 선수를 이렇게 사갖고 오느냐 또는 파느냐 막 이렇게 구단을 관리하는 건데 포트폴리오 관리랑 똑같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에 어떤 주식을 놓느냐 어떤 주식을 팔 것이냐 뭐 이런 거고요. 또는 뭐 이런 퀘스트 같은 거 달성하는 게 딱 주식에서 내 예상이 맞아 떨어지냐의 여부죠. 내가 지수를 어떻게 예상하고 산업 분석을 어떻게 예상하고 이 종목의 주가를 어떻게 예상하느냐가 맞아 떨어지면 마치 아이템을 얻은 것 마냥 득템한 것 마냥 기분이 좋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좀 그런 재미를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득템하는 재미? 내가 예상했던 게 맞았네? 내 포트폴리오를 이쁘게 꾸미는 거. 이거 버릴 건 쭉정이든 버리고 알짜는 남겨두고 또 더 좋은 알짜가 보이면 또 편입하고 이런 재미를 좀 느끼시면은 재미도 있고 아마 수익도 분명히 따라올 겁니다. 왜? 결국은 종목 선정과 포트폴리오 관리가 처음부터 A부터 Z까지가 딱 그건데요. 그거를 게임하듯이 재미있게 즐기고 예상에 맞았을 때 기쁨을 느끼면 당연히 수익은 따라오는 거죠. 오늘 지수 차트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굉장히 좋은 양성이 나왔다. 몸통도 꽤 있고 지금 8월 중순부터 거래소 기준으로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정확히 한 달 보름 동안 빠졌거든요. 2,500 이상에서 2,150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2,150까지 오는 동안 2,500, 2,400, 2,300, 2,200까지 4번의 그 마디를 깨고 내려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랜만에 양선 나오면서 2,200을 일단 오늘 회복했고 다음 목표는 2,300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10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2,300을 회복하는 과정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재료는 많이 떨어진 거예요. 종목에서는 많이 떨어진 게 더 큰 악재일 수 있어요. 왜? 상장 폐지라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한 나라의 지수는 상장 폐지가 되지 않아요. 그 나라가 망하면 모를까. 저는 대한민국이 망하리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많이 빠질수록 반등은 가까워진 건데 뭐 이 정도 양손 나왔으면 빠른 반등, V자 반등을 기대하기 힘들지 몰라도 어느 정도 야 여기가 단기 바닥이야 라는 시그널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 차트입니다. 거래소가 이 정도면 코스닥도 비슷하겠죠. 코스닥도 역시 지난주 금요일날 십자형 나온 게 반등 시그널이었고 오늘 10월 첫날 3.59%나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형주 한번 보면 오늘 거래소 지수 2.5% 오른 것보다 많이 오른 게 이제 지수 대비 강한 종목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시작할 때부터, 장 시작할 때부터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 일단 두 개가 나왔었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두 종목 모두 3% 이상 상승을 했고요. 4% 가깝게.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도 3, 4%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하락폭이 너무나 눈에 띄게 많이 빠졌던 종목은 바로 네이버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8%가 빠졌는데요. 진짜 많이 빠졌네. 그리고 네이버는 오늘 장중 재료가 나온 게 좀 악재 역할을 한 거예요. 네이버는 오늘 어떤 재료가 나왔었냐면 미국의 포쉬마크라는 회사를 2조 3천억에 인수를 했다라는 기사가 아침부터 나왔는데요. 그 재료 나오고 다른 건 큰 재료가 없었으니까 그 재료 때문에 악재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장도 안 좋고 네이버의 시총도 계속 빠지는데 좀 과다한 투자가 지금 현재 투자자들한테는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여졌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홀딩스 5% 올랐고요. SK도 5% 올랐고, SK이노베이션 7% 올랐고, 하나금융지주 5%. 그래서 5% 이상 오른 것들만 봐도 두산에너빌리티 4.9, 하나솔루션 4.7. 그래서 5% 이상 오른 것만 봐도 꽤 많아요. 대형주에서 5% 이상 올랐다는 게 꽤 많다는 건 역시 지수가 오늘 2.5나 오르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중요한 시기가 있고 종목이 중요한 시기가 있다라고 구분을 짓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지수 팍팍 쓰러질 때는 뭐 2,000 종목 중에 100개, 200개, 100개 오르지 못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다 올랐다. 내가 운이 좋은 게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 한번 등락 현황을 바로 보면 알 것 같은데, 거래소 등락 현황은 815대 90, 거래소에서 떨어진 게 90개예요. 코스닥은 1356대 122, 떨어진 게 122겠죠? 그러면 거래소와 코스닥이 떨어진 게 200개죠? 정확히 지난주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주는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오른 게 200개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좌에 10개 중에 하나가 오른 게 평균값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정 그 반대로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200개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10개 종목 중에 1개 정도가 떨어지고 9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종목을 지금 막 중요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종목을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판단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지수가 과연 반등을 시작한 거냐 아니냐, 뭐 이런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10월 한 중순 말까지도 한 2000 거래소 기준 2300, 400을 향해서 반등을 하는 반등장이 좀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받고 등락 현황 봤으니까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한번 볼게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어디에 돈이 많이 몰려 있는데, 삼성전자는 시총이 가장 크니까. 근데 시총이 가장 크니까도 있지만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1조 이상 거래가 됐고요. 네이버는 6,700억 거래됐는데요. 이 네이버 차트인데, 제가 제일 경계하는 차트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거래가 정말 평소보다 2배, 3배 터지면서 음선 나오는 건데요. 딱 네이버가 지금 8%가 빠지면서 거래가 솟아올랐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연중 최저점으로 안 좋았는데 좀 쐐기를 박았나? 너무 안 좋은 차트로 바뀌었네, 라는 생각도 들고, 가원칩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는데, 올해 5월달에 상장됐으니까 그리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3천억짜리가 2천억 거래되면서 15%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WCP라는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날 첫 상장이 돼서 공모가가 6만원짜리인데 41,700원까지 빠졌었는데요. 오늘은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공모 첫날? 상장 첫날 하면서 반등을 한 7% 주면서 1297억 거래가 됐고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그래서 재건 관련주로 급등했다가 거의 한 보름 이상 조정받았다가 오늘 19% 정도 상승을 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즘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 또는 러시아 그래서 방산의 비중이 갈수록 좀 중요해지는데, 현대로템 오랜만에 6% 올랐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주죠. 4%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거래대금 좀 모여있는 어디 쪽에 거래가 활발했니? 라는 걸 한번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상한가 종목은 DICWI, 셀루메드, 라닉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 5종목이 상한가를 갔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그 밑에 종목들 중에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가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자율주행 관련주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비라이라는 인텔의 자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모비라이 하반기 상장설이 사실 상반기부터, 작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좀 모비라이 상장 이야기, 그리고 또 테슬라에서 AI 로봇 이번에 테슬라 데이에서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거에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대는 지금 흘러가고 있죠. 어느 쪽으로. 로봇의 시대, 또 자율주행의 시대. 이래저래 좀 자율주행에 오늘 관심 가는 재료들이 몇 개가 나오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칩스 엔비디어나 MDS 테크놀로지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몇 종목 이렇게 섞여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는 지난주부터 좀 움직임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도 몇 개 섞여 있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자율주행, 요 정도 애들이 좀 섞여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주. 왜냐면은 역시 지난주 금요일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좀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확실히 나왔죠. 3%, 4%씩 올랐으니까. 그래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오르면 반도체 소부장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또는 자율주행 또는 제약바이오, 이 정도의 아이들이 좀 이렇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연휴
사실 요번 주 화요일 날 장 시작했지만 다음 주도 또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10월은 2주 연속 연휴가 있는, 연휴가 있을 때는 또 약간 주식 투자에서 끊김이 있어요. 끊김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금요일 효과가 있잖아요. 장이 안 좋을 땐 금요일 오후에 좀 장이 불안해지는. 왜냐면 토일에 어떤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요즘 같은 때는 특히 더하죠. 막 북한에서 자꾸 도발하려고 하고 또 뭐 러시아에서 아직 전쟁이 안 끝나고 뭐 핵 어쩌고 맨날 떠들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또 뭐 미국은 또 어떤 지표들 나오면 막 푹푹 떨어지니까 하루보단 이틀보다는 3일 밤이 더 우리에겐 불안하죠. 그래서 사실은 연휴가 있을 때는 좀 약세장이나 악재가 기다리고 있는 시즌에는 좀 불안한 게 사실인데, 일단 첫 번째 연휴는 잘 갔습니다. 왜냐면 연휴 끝난 오늘 화요일 첫 거래일에 장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학습효과상 야 연휴 뭐 별게 아니었네? 그럼 이제 이번 주 화수목금 쓱 무르르듯이 편안하게 흘러가고 또 다음 주 화요일도 좋은 움직임 보이면 이제 연휴 2번 끝나고 10월 중순 말까지 또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난 목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첫 번째 주만 라이씨가 독창으로 네. 립싱크 안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립싱크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10월의 첫 거래일이네요. 11시 10분 현재 거래소 플러스 1.87% 상승, 코스닥 2.28% 상승으로 양시장 모두 양선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휴장 기간 동안 미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은 하락, 어제는 상승, 합산으로도 상승, 그리고 어제 일본 증시는 미증시 금요일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으므로 오늘 증시는 상승이 당연한 흐름인데요. 11시부터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종가까지 양선을 잘 지켜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수 차트상으로는 1월 하락에 2월 반등, 6월 하락에 7월 반등처럼 9월 하락에 10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며 1차 2200포인트 회복하고 2300을 향한 반등이 나올 듯합니다. 거래소 시총상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 이상 상승하면서 지수보다 높은 상승률 보이고 있으며 반면 네이버는 6%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SK이노베이션 5% 이상 상승하고 있으며 금융주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거래소 시총상위주 전반적으로 지수 상승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상위주에서는 리노공업,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HPSP, 원익 IPS 등 반도체 관련주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케어젠 오랜만에 9% 반등입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상한가 4종목 나오는 가운데 자율주행 관련주와 반도체 관련주의 동반 상승이 눈에 띄는 10월의 첫날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자율주행 관련주 관심, 10월에도 모두의 성공투자 파이팅!